여러분 반가워요. 저 지난번에 그 한 얘기 다시 좀 요약해 보면은 결국 백제가 일본에 고대 일본에 세 군데에 담으로 그 세틀먼트라고 그럴까 또는 컬런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이 있었다. 그 증거로서 이나리야마 무덤에서 나온 채칼, 거기 난 글, 그 일본 사람은 그 신주를 모시되 해가지고선 이걸 근거로 해서 황국 사관, 말하자면은 그거야말로, 그러니까 그 일본에 아주 옛날부터 왕실이 있어가지고선 이 동서 전국을 갖다가 통치했다. 뭐 이런 식의 근거로 삼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야. 거기 우선 이 양반들이 글자 둘을 잘못 봤어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그 벼슬 앞에 이제 지명이 나오는 벼슬 이제 한 사람의 다스리던 땅의 이름, 그게 전혀 안 나타나. 일본식으로 하면은. 이게 뒤틀려가지고선 지명다운 지명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우리식으로 이도로 해서 보니까 다 네 군데나 하잖아, 가야 나라 이름이. 그러고 천황 이름 갖다 와카타케 루, 이 양반한테 이제 그 게로왕을 갖다 이렇게 대하는데 일본 학자들이 나 이것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루라는 마드가 하나 이름을 더 붙여. 이름에다가. 그래가서 뜯어 맞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언어 도단인데도 불구하고 이 신주 모시듯이 이걸 저자들 믿고 있다고 지금. 이게 여기 책을 가져왔는데요. 가령 외왕권의 시대라는데 이제 요시다는 이 양반도 상당히 유명한 원로 역사학자.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얘기야. 그거 근거해. 또 여기 이제 외오왕이라는 이 책도 마찬가지. 하여튼 책마다 다 이런 식으로 지금 서술돼 있고 일본 사람은 뭐 또 대가들을 그러니까 그 믿는 거지 뭐. 그잖아. 근데 요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내가 이들 통해서는 다시 해석해보니까 그게 아니야. 백제가 차지하고 있던 땅들 다무로였다. 이게 이제 밝혀진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칼에 나온 글, 새긴 글, 이게 누가 손을 댈 수 없었던 땅 속에서 나온 것들이 주다. 그러니까 뭐 조작할 뭐 여유가 없는 거죠. 이거는 이렇게 되면은. 그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오늘은 그러면은 그 차전 땅 이걸 누가 다스렸겠는가? 요걸 이제 알아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선 맨 처음에 여기 쭉 삼국사기에는 백제 왕실이 이제 5세기 때 이런 식으로 쭉 나오거든. 이게 이제 405년서부터 420년까지 전지왕, 그 다음에 구이신, 비유, 계로, 문주, 삼군, 동성, 무령왕 이런 식으로 쭉 나가요. 또 일본에서는 이게 720년에 이제 쓴 책인데, 거기서 보면 오진천왕, 닌톡천왕, 리쭈, 뭐, 한세이 닌교 이렇게 쭉 가가지고선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요 중간에는 중국 역사책, 송서라든가 뭐, 양서라든가 제서, 여기에 나오는 왜 왕을 갖다 이제 이렇게 너는 이제 외왕이다 인정해주는 이런 이제 글이 쭉 실려 있어요. 근데 5명이서 이렇게 산, 진, 사이, 고, 무. 근데 일본 서기도 그렇고 이건 뭐 동떨어진가 서로 연결이 없어. 아주 싹 다물고 있어요. 물론 삼국사기도 전혀 이제 상관없는 얘기지, 외왕이니까. 이제 그걸 갖다가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야. 다 줄줄이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은 이제 파헤쳐보자. 이런 얘기인데, 하나 지금 우선 지적할 게 있어. 뭐냐면은, 이 도기왕, 이게 이제 전지라고 하지만 원래는 일본 기록에는 도기로 나와요. 도기. 이름이. 도기가 한자로 이제 이도 표현하는 과정에서 일본 서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고 삼국사기에는 이런 식으로 적혀 있어요.
그게 이제 5세기 때는 이 지자를 갖다가 기로 발음해. 근데 기는 괜찮죠. 그래서 이게 기예요. 이제 기. 요거는 어떻게 되냐. 지금은 지기로 발음하거든. 이게 한자를 갖다가 직. 근데 원래 발음은 5세기에 이게 니옥이에요, 니옥. 또, 이 전자는 발음이 어떻게 되면 TN이 돼. 그래, 요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이 한자를 빌려서 쓰되, 거기에 음절 하나만 따서 이렇게 보통은 이용해. 여기서 보다시피, 요거는 이제 띄워버리고, 요 앞에 니만 이용해요. 그러니까 니기가 되는 거지,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는 TN에서 요건 빼버리고, 요 T기가. 그런 식으로 일본에서는 이렇게 쓰고, 상구사기에서는 이렇게 쓰고, 이렇게 되니까, 제멋대로죠. 뭐 발음만 이제. 근데 요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디귿이 D하고 니 발음의 중간이거든. 그러니까 니로 표현할 수도 있고, T로 표현할 수도 있고, 보통 영어로 이렇게 표현할 때, 표기할 때. 근데 그게 1500년 전에 지금이나 마찬가지 문제. 디귿이 니하고 T의 중간 발음이라 이게 어떤 간에 이제 정확히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차이가 나와요. 그래서 요런 표기 차이가 있다. 근데 이런 이름에도 죄다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런 문제가 계속 나와. 근데 그것만 이제 여러분이 생각해 두고, 근데 이렇게 동떨어진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이 사실 줄줄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걸 보자는 거죠, 오늘은. 근데 그 근거가 뭐냐 하면은 바로, 요게 이제 내가 밝힌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근거가 되는 게 맨 첫 발 나오는 게 요게 이제 요 478년에 외왕부요. 외왕부가 송나라에 보낸 편지야. 그게 지금 오늘의 얘기의 시작입니다. 오늘 얘기 시작이에요. 근데 여기서 쭉 여기서 내용은 좀 우리가 자세히 따질 거 아니고, 사실은 뭐냐면 아주 옛날에 존예, 가 있거든요. 여기 존예. 존예, 이건 조상, 그러니까 옛 어르신 이런 정도의 뜻이에요. 옛 어르신 니에라는 분이 있어가지고선 이분이 갑옷을 몸에서 차고 몇 나라 이걸 갖다 정복해가지고 결국은 나라 세웠다 하는 얘기에 처음에는 이제 그게 이제 첫 마디, 요게 지금 우리가 다룰 문제 중에 하나예요. 또 하나는 여기에 이제 망고사이, 이제 중간에 와가서는 망고사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망고사이. 또 하나는 그 이제 망고사이는 쭉 해가서는 고구려의 원수를 느끼고 있어가서는 그 이제 원수 갚기 위해서 100만 대군을 갖다가 준비했는데, 그 다음 줄에서는 부형이 갑자기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원수를 못 갚았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이제 상이 끝나서 원수 갚을 텐데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이제 내용은 어떻든 간에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건 이제 우선 요 두 마디, 요게 이제 출발점이에요, 우리 논리. 근데 가만히 들어봐요. 여기에 논리 비약이 있나 없나. 이게 그러니까 이건 그거 가지고선 하나하나씩 논리적으로 이제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추론이라든가 이런 게 현재는 없어요. 이게 이제 사실이고, 외왕부가 이제 이걸 언제 썼냐면 478년에 썼어요. 그게 여기에 이제 요새 또. 그 다음 페이지. 요 세 가지 말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자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게. 근데 요 두 개에 대해서는 두 말에 대해서 얘기해 봐요. 망고사이. 망고 하면은 이게 돌아간 아버지라는 관용어예요. 돌아간 아버지. 망고가. 이 돌아갈 망자죠. 고는 이제 아버지, 돌아간 아버지 사이. 이게 외왕부가 지금 쓰고 있어요.
그 외왕부가 볼 때 돌아간 아버지, 사이라는 이름을 가진 돌아간 아버지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 근데 여기서 보세요. 여기 이제, 요게 나오잖아요, 요거. 요거, 사이가 나오거든. 외왕. 중사세 5세기인데 나와. 이게 443년에 일본 외왕으로 돼요. 외왕 사이야, 이게. 그러니까 백제식으로 지금 발음한 겁니다. 이건 백제제지만은, 이제 백제식으로 발음하면, 일본식으로 발음하면 사이예요, 이게. 이게 사이가 이제 여기 나와요. 이렇게. 돌아가는 아버지 사이. 외왕부가 볼 때. 그러니까,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망고 사이. 외왕의 아버지야. 외왕부의 아버지의 이꼴즈는. 이렇게. 그런데, 그 다음이 재밌는 얘기예요. 그 다음 엄상부형. 갑자기 상을 당한 부형, 아버지 형이 동시에 돌아갔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478년에 쓴 편지거든요. 근데 외왕실이나 백제왕실이나 그 이제 왕실의 그 상은 3년상이에요. 그러니까 돌아간 다음에 3년 동안 상을 지내고 이제 끝났으니까 원수 갖겠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오케이? 그럼 3년 전에 아버지 형이 돌아갔다 이런 얘기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 서기를 쭉 뒤져봐. 여기 이제 일본 서기 쭉 책을 들여다 보면은 그때 그 왕하고 그러니까 태자, 왕자 하고 동시에 들어간 이런 경우가 없어요. 일본 녀석에 일본 그 왕실에는. 그러나 475년에 아는 학생 나겠지만은 고려가 쳐내려오잖아요. 장수왕이. 그래서 쑥밭시대거든, 한성이. 그때의 계로왕도 그렇고, 자기 태자, 또 자기 어머니, 죄다 아차상에 들어가서 목을 비워버렸어, 그냥. 근데 그게 착안한 것이 소림처지라는 교수의 착안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한 지금부터 20년 전이군요. 이게 1988년에 발표를 해. 근데 아직까지도 진가민가의 사람들은, 이렇게 일본 사람은 더더구나 더 그렇고,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도 이게 사실인지 이게 자신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많이 늘어났어요, 믿는 사람들이. 그 중에 하나가 나예요. 그럴듯한 얘기 아니에요? 3년 전에 부형이 돌아갔는데 임금하고 그 왕자가 동시 돌아간 거는 아차상에 죽은 계로왕밖에 없어요. 이 손철 교수 이제 주장은 뭐냐? 이건 바로 계로왕이다 이거예요. 계로왕. 그게 이제 그 다음에 내가 끼어드는 거야 이제는. 그러면은 보세요. 여기 이제 논리에 비약이 있나 없나 잘 살펴보라고. 내가 그게 엉터리 소리를 하고 있나 안 하나 이제 정신 차려서 들으라는 거예요. 뭐냐? 부형이 계로왕이에요, 지금. 계로왕이 외왕부의 아버지야. 오케이. 근데, 망고사의 사이도 외왕의 아버지야. 그러니까, A equals B, A equals C. 그러면, 논리상, A equals C. A equals C. 그렇잖아요. 이게 둘 다 맞다면은, 난 둘 다 맞다고 생각하는 거거든. 근데, 요것만 믿는 게 일본 사람들 학자예요. 요거 믿는 게 이제 손철 교수. 손철 교수는 이쪽을 안 믿어 또. 근데 내가 보니까 그게 아니야. 동시에 양립포스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어떻게 하냐? 연도를 따져봤어. 그게 그 사이가 외우게 된 게 443년입니다. 그래서는 백제 돌아서 계로왕이 됐다 하면 이게 삼국사에도 그럼 455년에 계로왕이 돼요. 그러니까 443년에서 이제 이렇게 와서 이게 연결이 된다 이런 얘기죠. 같은 사람이야. 오케이.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의심할 법 없죠?
저 얘기를 갖다 믿는다면은, 저건 뭐, 순전히 그, 논리의 뭐 기본인 걸 뭐, A equal B, B equal C, A equal C 그러면은, 논리 기본. 그러니까, 이 양반하고 이 양반하고는 한 통인데 다만 이게 여기서 외에서 왕노 토자가 450원이 와서 백제 대왕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오케이? 괜찮죠? 여기까지는. 요게 연결이 돼. 오케이? 근데 외왕부가 있어요. 근데 외왕부의 아버지예요, 여기가. 여기도 외왕부의 아버지고. 근데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은 외왕부가 그 무령 대왕이 되거든. 그 외왕에서 무령 대왕이 돼요. 돌아와가서 502년에. 그건 삼국사기에 나와. 그 일본서기에도 그렇게 또 이제 적혀 있고. 그러니까 외왕이 무령 대왕이 돼. 400 이거는 502년이에요. 아니 이게 502년에 이제 이렇게 되고 여기는 478년부터 478년서부터 시작이 477년이야. 470년부터 이 외왕부가 이제 외왕에 올라가요. 그건 이제 기록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고, 거기까지는. 그럼 가만히 봐요. 잘 봐요. 여기 지금 그 다음에, 여기 요담. 이거 보세요. 외왕 사이가 제위가 443년부터 455년에 백제 돌아서 왕이 됐으니까, 그동안에 이제 외왕이었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은, 외왕부는 어떻게 되냐? 이 478년부터 501년, 이 동안에 외왕 노릇해. 그러면 477년과 475년 이 사이는 사이가 뜨잖아요. 그죠? 그 외왕이 이제 자리가 떠. 그럼 누가 되겠는가? 가까운 혈연이 누가냐 하면은 곤지왕이 이제 계류왕의 아우거든. 또 외왕부의 아버지, 작은 아버지가 이제 곤지왕. 그러니까 그 양반이 가장 그 외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딱 들어맞는 거지. 그렇다고 내가 주장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논리상이 아주 뭐 빈틈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왕이 45년서부터 75년까지 이제 게르 대왕이 됐다. 그 455년서부터는 470년까지는 외왕 자리가 비어 있는데 그건 누가냐? 결국 피부치가 될 텐데 피부치의 가장 그 가능사는 누구냐 하면은 곤지왕밖에 없다는 거죠. 곤지왕이 게르왕의 아우예요. 곤지왕이 이제 근데 그게 이제 또 여기가 재밌는 일이 일어나. 그게 이제 여기까지 알았습니다. 여기에 지금 사이에 아우가 이제 외왕이 됐어요. 이게 455년에. 그럼 이 양반이 된 건 477년에. 그러니까 450년에서 472년 사이에 고가 외왕 노릇을 했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또 재밌는 일이 생겨나. 그 다음에 이거 잠깐만 줄줄줄 잠깐만 재밌는 일이 눈에 띄기 시작해요. 그게 요 사일 봐요. 그 다음 페이지. 그게 곤지왕이 이제 외왕 고였는데 455년부터 472년까지 22해 동안 외왕 노태. 오케이. 그런데 공교롭게도 유략부라는 일본 천황의 제위기관이 꼭 22년간이에요. 우연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연히 어떻든 간에 딱 들어맞아. 다만 요게 지금 좀 문제가 있어요. 일본사에 따라 같으면은 이 책에 보면은 479년에 돌아갔다고 돼 있어요. 유략부가.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닌 게 479년 4월에 동성왕이라고 이제 그 곤지왕의 둘째 아들 갖다가 백제를 보내서 왕가를 시켜요. 그때 이제 죄다 쑥밭이 됐기 때문에 한성이 그 웅진, 공지현재 그걸로 이제 천돌한 그런 상황이거든. 근데 그때 이제 나라가 다 망할 지경이니까
뭐 군대도 시원치 않았을 거야, 대륙간.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호적도 지방 세력들, 우리 이제 얕봤는지, 넌 자기 없다고 그러는지 죽여버려. 그 야단 났잖아요. 그러니까 자리가 비었어요. 근데 결정한 거이 뭐냐. 외왕실은 이제 곤지왕이, 그러니까 계로왕이 아우니까 거기 아들이 5이 있었어요. 그 5 가운데 이제 나이가 제일 많고 똑똑한 둘째 아들 마다라는 아들이 있는데 를 보내. 백제왕이 되도록. 근데 479년까지는 근데 맞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연도 그러니까 49년에 4월 달에 보냈다고 이렇게 기록은 돼 있어. 그런데 삼군왕이 죽은 게 11월 달이거든. 그러니까 맞지가 않아. 이게 엉터리라는 거지, 이 기록이. 그러니까 그 479년에 유락구가 죽었다는 이거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 2년을 갖다가 좀 올리면은 그 다른 여러 가지 정황도 있어. 그러면은 줄줄이 2년씩 올라가서는 22년에 고대를 맞으면서 곤지왕 그대로 유락구라는 그 지세기간이 똑같아. 일치해요. 그러니까 내 결론은 뭐냐. 곤지왕 equals 유락구. 근데 원래 이제 일본 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유락구가 모양 무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전만에 지금 보다시피 이러한 여러 가지 근거에 따라서 이 곤지왕은 바로 유락구다. 이런 결론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무슨 질문 있으면 질문했어. 의심스럽다. 뭐 틀렸다. 잘 생각해야 되니까. 이게 탐정소설에 말하자면, 내 생각에는. 하나하나씩 따져가는 거지, 지금. 오케이. 4월에서 11월 그 차이가 있는 거하고 2년을 미루는 거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사실, 그러니까 그게 79년에 이제 돌아간 걸로 되어 있거든요, 유락구가. 근데 그 내용 봐서는 이게 4월에 동성화가 보냈다는 것이 이제 거짓이라는 것이에요. 오케이? 11월에 이제 삼군왕이 돌아갔기 때문에 보내는 거거든, 지금 동서왕을 갖다가. 근데 그 먼저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왕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건 벌써 이제 기록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죠. 79년에 돌아갔다는 이것도 이제 기록이 잘못된 것이 외왕부가 살아있어, 외왕이. 아까 얘기했지만 곤지왕이 이제 유락구라고 그렇게 되면 그분은 77년에 돌아가요. 그러니까 유락구도 77년에 돌아간 거지, 뭐.別있어. 그러한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따라서 외왕 유락구는 곤지왕이다. 이 양반이 외왕 고우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됐습니다. 외왕 고우가 지금 곤지왕이에요. 여기 아우가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외왕 부는 이제 여기가 되고. 그래서 여기서 여기하고 여기가 같이 돼. equals. 여기서 연결이 돼.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근데 무는 무령왕이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이거는 일본 서기에도 그렇게 나오고, 또 삼국사기에도 결국은 이 시마왕이 무령이 됐다는 것은 무덤을 파보니까 470, 그러니까 1971년인가? 그때 무령왕의 그 왕릉을 갖다가 발굴하거든요. 그걸 묘지가 나와요. 거기에 다 적혀 있어. 이 무령대왕의 어렸을 때 이름이 시마다. 그 시마가 외왕부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잘 연결되는 것이죠. 외왕부가 무령이 됐다 하는 것은 밝혀지는 거죠. 여기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근데 거기서 눈에 띄는 게 있어요. 유락구가 곤지왕인데 외왕고우고, 근데 이 양반이 477년에 돌아오고 외왕부가 501년까지 왕노태요. 여기서 여기까지 500. 이동안에 이 양반이 외왕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서기는 어떻게 썼느냐? 네 왕을 갖다가 꾸며내. 왜냐면 461년에 무가 아주 어렸을 때 그대로 백제 돌아보냈다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일본 서기에.
근데 그게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이 유일학구가 죽은 다음에 이런 네 가짜 임금을 갖다가 이제 꾸며내는 거죠. 그게 또 드러나네. 근데 이런 얘기 이제 아무리 해도 일본 사람들은 현재는 안 믿죠, 아무도. 여러분 믿기 바랍니다. 그 외왕부가 이제 501년까지 외왕 노릇했던 거 어떻게 하냐? 그거는 또 이 중국 기록에 그러니까 남제라는 나라가 생기는데 그 나라에 외왕부에 이제 이름이 올라와요. 501년에도 양나라에 또 이름이 올라오고 그 502년에 삼국사에서 그러면 와서 이제 왕이 됐으니까 그럼 그동안에 어디 있었어? 일본에 있을 수밖에 없죠, 외왕 노릇. 오케이?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연결됐으니까 이건 가짜 임금이에요. 이제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일본 천황은 무 다음에 누가 됐겠는가 하는 게 그 다음 얘기예요. 그 다음. 근데 이것도 이제 재밌는 얘기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 보면은 이 외왕 사이가 누구냐? 계로왕이고 또 외왕부가 누구냐? 무령대왕이고 그러면 이 백제왕실하고 연결이 돼 이렇게 백제 사람이야 그러니까 외왕이 이렇게 그러면 백제 사람은 백제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은 그 증거가 뭐냐 하면은 이거 순전히 이거는 추측입니다. 추측이에요. 요거는 이제 장담 못해. 그래도 그럴싸한 추측인데 일본에 보면은 그 8세기에 그동안에 쓴 그 노래들 향가 같은 거 요게 4,615수를 갖다 모아서 마이오쇼라는 가요집을 만들어요. 향가집 같은 거.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은. 우리는 12개밖에 안 남았어요, 향가가. 근데 이게 4,616개 남아있어요. 그 맨 처음에 있는 노래가 누구냐면은 바로 유일학구 천황이 이제 지었다는 노래예요. 그 이런 식으로 한자로 쭉 적혀 있어요. 근데 일본식으로 이걸 갖다 이제 해석하니까 이게 똥망이에요. 왜냐면 이걸 갖다가 이걸 이제 어떻게 읽냐면 고모요, 미고모지, 무슨 후쿠시, 모요, 미, 기미노,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인데 이게 알쏭달쏭한 얘기야. 고모요라는 건 무슨 바구니래요. 바구니요, 아름다운 바구니요, 뭐 꽃삽을 뭐 타고 이렇게. 이게 당체. 근데 이 들어봐서 다시 또 우리가 이제 나름대로 생각해 봤어. 근데 이 농자가 무슨 농자냐면은 뭐 같아요? 새장이거든, 새장. 요새 새장, 새 가두는 장. 근데 우리말로는 새집도 될 수 있는 건 새집. 이거 적으면 안 되지. 새가 들어있는 집. 그런데 새집 펀 대신에 새집이라고 하자는 거죠. 새집. 새집에 모여라 하는 게 아니라 새집에 모여라 이렇게 읽자 이거예요. 같은 말이지만은. 그러면 뜻이 전혀 다르잖아요. 이 지금 곤지왕이 새로 이제 왕조를 차렸어요. 새집이에요. 이 새집에 모여라. 새집을 맞이자. 그러면서 흑교는 확고, 이게 큐라고 발음하거든. 옛날에는 그 원래 발음은 확교든 이제 거가 이제 교로 이제 발음이 돼요. 비슷비슷해 확교. 그러니까 확고는 뭡니까? 후왕이라는 뜻이죠. 확고를 사랑에 모여서 이 아름다운 임금의 뜻을 받드는 이 언덕에 이런 식으로는 더 그럴싸하다는 것이죠. 이제 내 나름대로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본 거고, 뭐 이걸 갖다가 이제 여러분 뭐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고 한번 이렇게 해봤으니까 그럴싸하다는 거죠. 이게 백제 말도 이렇게 해석하면
이럴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 근데 이제 하나 더 얘기할 게 있어요. 곤지왕이 이 일본 서기에 따를 것 같으면, 일본 서기요. 461년에 백제에 다녀와요. 백제에 다녀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받아들인다면, 이걸 삼국사에 그런 얘기 한마디도 없어요. 물론. 삼국사에는 전혀 없어. 일본하고의 관계라는 건 아주 입을 꽉 다물어 버렸어, 그냥. 전혀 이제 관계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해. 언제든지. 그래서 우리 아파트에 사는 관리 실장한테는 선생님 이제 날 보고, 선생님 무엇입니까? 이제 그래서 백제 역사 공부하고 있으면, 백제사요? 백지사요? 백제가 백지라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거기 내용이. 그런 식의 말해서 삼국사기 보면은 몇 줄 없어, 내용들이. 근데 알고 보면 일본서기 보면은 그것도 아니야. 461년에 외왕이 자기 형왕을 보러 와요. 그게 적혀 있어. 이 곤지왕이 유일학구니까 외왕 고라는 것도 지금 밝혔잖아요. 그때 이제 다니러 온다고. 그럼 왜 다니러 왔겠어요? 무슨 커다란 은원할 게 있으니까 왔을 거 아니야. 그 은원할 게 뭐냐? 바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458년에 계로왕이 송나라에다가 송평을 보내가서는 이 곤지왕을 좌현왕으로 시켜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든 것 같아요. 전에 얘기했어요. 또 역이라는 양반은 우현왕은 어딨냐? 규슈 다만에 있고, 이 양반은 나라 지방, 오사카 지방, 옆쪽에 이제 가와치라고 옛날 지방 이름인데, 거기에 이제 다스리고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담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 좌현왕으로 이렇게 임명해요. 458년에. 그건 기록에 있는 거예요. 근데 중국에 있는.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벌써 임명을 해놨어. 좌현왕은 뭐냐? 우현왕은 뭐냐? 이게 훈족, 흉노족. 이게 이제 한나라 북쪽에 있는 커다란 나라거든요. 이게 남쪽을 향해서 중국을 향해가지고선 군사 제도를 갖다가 이제 세우니 어떻게 하냐면은 흉족으로 봐가서 남쪽에 있는 한나라를 향해서 왼쪽에 있는 거는 좌현왕, 바른 쪽에 있는 것은 우현왕. 그 좌현왕은 그 권세가 임금 다음인 사람이 돼요, 보통.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아우를 갖다 시켰으니까 바로. 2인자죠, 말하자면은. 그런 식으로 이제, 군사 제도를 갖다 벌써 세워놨어. 이렇게 458년에. 461년에 와서는 여러 가지 군사 상황이라든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의논했겠죠. 있잖아요. 그래가서 나중에 475년이 되면은 고구려가 느닷이 쳐들어가서는 결국 계로왕도 죽고 다 죽잖아요. 쑥밭이 되고. 근데 그때 대비해서 와서 군대를 들여서 와서 이제 쳐줄 것 같다가 바랐는데 이게 느닷없이 하기 때문에 손을 쓸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은하지 않았겠는가. 이제 그 다음 또 얘기가, 그 다음에는 이 경제 문제가 또 따졌을 거예요. 여기 책에 볼 것 같으면 461년 그 다음엔가 백제의 기술자가 대거 왜 나를 건너가? 그림 잘 그리는 사람, 길마 잘 맺는 사람, 쇠붙이 잘 다루는 사람, 또는 그릇 잘 굽는 사람, 하여튼 그게 이제 이 기록에 나오는데 그게 이제 경제 협력을 했다가 기술자를 갖다 이민 가는 걸 협의한 거로 이제 난 보는 거죠. 그 다음에는 정치 문제도 따랐을 거야. 다무라가 세 군데 있으니까. 백제치하에 군사적으로 어떻게 이제 협조를 해 하면 또 여러 가지 이제 서로 협조했던 이제 의논했을 거예요. 내 짐작이지만 이거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자기의 아무튼 고구려가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위태위태해 지금 백제가. 평양에 이제 427년에 천대오잖아요, 장수왕이. 그러니까 바싹바싹 다가오는 거예요, 지금 고구려가. 그러니까
한성 안에 서울하고 평양 뭐 가깝잖아요. 저 만져 있던 그 고구려가 거기까지 옮겨오니까 이게 불안해.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어떻게 대비한다 하는 것이 지금 좌현황, 우현황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는 것으로 난 이제 해석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이제 그 또 하나 그 알을 거는 이제 479년에 그러니까 백제가 거의 망하다시피 해서는 웅진 공주요 거기를 초대했었을 때 그때 이제 문주왕 상구나 이게 이제 그 임시로 왕이 됐는데 그만 거기에 그 지방 세력에서 암살돼 버리거든. 그러니까 위급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외왕실에서 곤종의 둘째 아들이 뽑혀서 이제 오게 돼. 근데 그때 규슈에 있는 담으로 여기서 호위병을 갖다가 500명을 갖다가 이제 붙여서 와요. 우때우때 하니까 불안하고. 그 일본 군사들, 그러니까 를 갖다가 지방에다가 요충지에다가 배치한 것 같아. 그 근거가 뭐냐? 요새 한 25군데나 그 일본식, 이게 일본 옛날식의 그 고분이 발굴이 돼가지고선 그걸 발굴해 보니까 일본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문물들이 나오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 당신 저 4세기 이제 5세기 말이었던가 6세기 초 요때 이제 시대로 짐작되는 고분에서 일본식 그 무덤 자체 꼴이 그 전방 후원이라서 요 다음 그림 좀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무덤이 있죠? 이게 지금 뒤가 뭐가 나고 앞에 이렇게 이제 둥글고 이런 뭐냐를 갖다 전방 후원 그러니까 둥글고 뭐가 난 이런 식의 이제 무덤을 갖다 가리켜서 이제 영어로는 키홀 열쇠 구멍같이 생긴 그런 무덤이라 keyhole shaped tomb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일본에서 가장 큰 무덤이에요. 전 세계로 봐서 그 진시황 게 제일 크고 이집트에 이제 큰 그게 이제 그다음에 그거의 세 번째로 크대요. 그 공을 많이 들였어. 근데 요 무덤이 알고 보니까 5세기 말 내지 6세기 초에 만들었다 이런 게 이제 고고학적으로 밝혀져요. 왜냐? 거기서 나오는 그 토우 또는 거기서 나오는 그 유물들 이렇게 이제 제조 연대를 쭉 살펴보니 이것은 5세기 말 아니면 6세기 초에 만들어진 걸로 이제 판명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일본 천황주에서 돌아간 건 누구냐? 곤지왕밖에 없어요. 유리학고 477년에 돌아간. 그러니까 내 이제 결론은 뭐냐? 이거야말로 외왕부가 조카가 자기 작은아버지 위해서 만든 무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다른 증거가 뭐가 있냐? 증거가 여러 가지 나오는 것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그 여러 가지 이제 유물들 가운데에 이제 19세기 말에 아직도 이제 그 일본에서도 이러한 그 유물이라든가 무슨 그 유적에 대한 저 규제가 심하지 않을 때였대요. 그 지방의 그 지사 그가 이제 그걸 또 발굴해요. 그 나온 그 물건들 갖다가 어떻게 된 경우는 고문서를 통해서 미국의 미술 그 박물관에 팔려가. 거기 아직도 보관돼 있어요. 그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현재는 일본 천황의 무덤이라고 생각되는 건 근처에도 못 가요. 근처에도 못 가요. 팔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마침 그렇게 돼가서는 그 내용을 갖다 알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나오는 게 뭐냐. 가령 그 로만 글라스. 로마에서 이제 유행하던 그런 유리잔 또는 접시 이런 게 나와요, 여기에. 이 무덤 속에서. 그게 이제 보스턴에 있는 미술 그 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은 또 거기에는 구리가 나오고 투구에 달린 보여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그 펜던트라고 그럴까? 그 조그만 이런 꾸미가 달려있어서 걸 때마다 반짝반짝하게 그런 꾸미가 갖다 이렇게 즐겨. 그러니까 갑옷에도 그걸 갖다 붙여놨어요. 근데
무령대왕의 신발도 그런 게 붙여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연나라, 고구려 이제 서쪽에 있는 그 중국, 그러니까 나라들이죠. 5세기 때니까. 제비연자, 연나라들. 선비적인 이제 세운 나라들인데, 이 나라의 왕실에서 이런 로만 글라스라든가 또는 뭐, 보요, 요런 것들을 이렇게 좋아했대요. 그러면은, 백제하고 무슨, 어떻게 해서 연결이 되냐? 백제가 거기에 요소 지방에 다물고 있었다는 것이 또 기록에 나와요. 중국 기록에. 또 동성화에 쓴 편지도 나오고. 그러니까 접촉이 있었어요. 요소 지방에서 연나라하고. 그러니까 그 여행을 받아가지고선 거기에 유행하던 또는 거기서 수입한 이런 물건들이 이 곤지왕, 같은 왕실이니까, 그렇잖아요. 거기에 이제 선물로 보내준 게 거기서 있는 게 아닌가. 이것도 증거를 이제 난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이제 증거를 봐가지고선 이거는 틀림없이 곤지왕의 무덤이다. 유라쿠의 무덤이다. 근데 지금은 일본에서는 닌토쿠라는 임금의 이제 무덤으로 지금 되어 있지만은 그 중에 나온 칼이 이런 칼도 있어요. 요 포멜이라고 그러는데 영어로는 링 포멜. 근데 이거는 우리말은 고리 모양이 된 고리 모양은 자루가 달린 칼이다. 고리자루 칼이라고 그래요. 여기 이제 봉황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용도 들어가고 이것은 왕급의 이제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위세품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이제 거기서 나와요. 그게 이제 버스턴에 지금 전시되어 있고, 그런 등등의 이제 백제 유물들이 무더기도 나오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이것은 곤지왕의 무덤이다. 나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이제 여기까지 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러고 보니까 어떻게 되나 450번 여기까지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여기 연결되고 이게 앞으로 이렇게 쭉 연결되는 거고 왕위가 이렇게 되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혈대기가 여기. 그러면 여기 이제 가짜 임금들 빼고 그럼 502년에 이제 게이타의 왕이 왕위를 갖다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 하니 그 다음 얘기거리예요. 그 다음 무령대왕과 게이타의 천황은 사천관계라 한 것을 밝히고자 하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하냐? 이 거울이 와카야마라고 이제 그 오사카 남쪽에 쭉 가면 거기에 이제 반도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와카야 현이에요. 와카야마 현 거기에 이제 하시모도 시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 농부가 밭을 갈다가 이 거울 갖다가 19세기 말에 발굴을 해요. 그래서 하치만이라는 신사에다가 기증을 해. 거기서 이제 결국 국보가 되어서 국립박물관에 이제 가게 되는데 일본에. 근데 그 거울에 이런 글자가 쭉 서게 있는데 그 다음 내용은 이거예요. 요 내용이. 근데 요게 지금 또 재밌는 내용이 이제 들어있다는 거죠. 뭐냐? 계미년 하면 이건 이제 503년이에요. 그 8월 일십대왕년에 이렇게거든. 그 사람들은 일십이 뭐냐? 이게 10일을 갖다가 잘못 쓰지 않은 거냐? 또 대왕이 연호가 아니냐? 뭐 설월, 설레하고는 여러 가지 구했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이두에 이제 재미 붙여가지고 밤낮 이두 하는데 이것도 이두를 보자 이런 얘기예요. 뭘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밤낮 했잖아요. 이게 이제 5세기 때 만드는 거예요. 대부분 이게 503년이니까 이거 6세기 초로구나. 503년이요. 그럼 6세기 초 그때 이제 발음을 이용해서 한자 발음을 이용해서 이 내용을 갖다가 이 지명이라든가 사람 이런 것도 적어놓은 거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그때 그 소리를 갖다 이용해서 이 말을 갖다가 잡아내야 한다는 거죠, 내 얘기는.
그런 식으로 이제 요걸 갖다가 이제 살펴봐요. 이 집이 도대체 뭔가? 한올 처음 따져 하잖아요. 그 다음에 날일 달을 하잖아요. 날일. 해가 날이 아니에요, 날. 날일. 달월. 한올천 따지, 여기 쭉 보면은. 옛날엔 저다, 날이, 오늘날 뭐 날, 나날이, 나날다. 이게 원래는 해를 갖다 뜻해. 날. 그 다음에 십자는 뭐냐? 지금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6세기 초, 이때 한자, 그것도 이제 백제 사람이 아는 한자. 오케이? 그 발음이 이제 뭐였겠는가? 이제 요걸 갖다 생각해 온다는 거죠, 내 얘기는. 근데 사람들은 여태까지 아무것도 몰랐어. 그런 식으로 생각을 안 하니까. 내가 자꾸만 이도 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한자 발음을 이용해서 결국은 이러한 그 지명이라든가 인명 이런 거 갖다가 기록했을 테니까 그때 백제가 접촉했던 지방의 한자 소리를 갖다가 찾아내야 한다. 그걸 참고로 해야 한다. 이런 얘기 주장이에요. 그런데 요새는 컴퓨터로 다 돼 있어, 그게. 중국 사람 좀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 전공하는 사람도 아마 수백 명이 되는 것 같아. 컴퓨터로 다 돼 있어. 그래가서 어느 시대에, 당나라 시대 때, 한나라 시대 때, 뭐 그것도 지방마다, 학자마다 또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나왔던 간에 이스틀링이라는 걸 툭 치면은 그러고서 이제 한자 집어넣으면 쭉 나와 발음이. 오케이. 이걸 이제 어떻게 발음했겠는가? 이게 보면은 주 우리 10 아니에요, 10. 그건 후대 이제 발음. 그 전에 이제 주라고 이제 발음 이제 백제 사람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주. 그러면 그동안에 이제 여러분 얘기했지만은 이 가운데 중자 이것이 이제 내가 얘기를 안 했나? 아직 안 했구나. 이 땅을 나타내는 뜻이 돼 주가. 그러니까 발음이 똑같은 주. 그러니까 발음이 지금 위주예요. 한자는 문제가 아니에요. 소리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나오는 요 십자 주라고 발음은 일주 이렇게 이제 발음을 갖다 이제 기록한 거라고 보는 거 일주. 그러니까 이건 뭘 뜻하냐? 주는 땅을 뜻해요. 나라. 해나라야. 그렇다잖아요. 해나라의 대왕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동안에는 아무도 이걸 해석한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그거 뭐, 아송다송하다. 그러면 또 그만이지, 뭐, 그잖아? 어떻게 하겠어요? 나 이제 내 식대로 이렇게 해석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럼 그럴듯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 더 뭐, 어떻게 주장할 수는 없네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던 해나라의 대왕. 그게 그럴듯해요. 그런데, 내용 봐서는, 그때 이 대왕이 누구냐? 바로 사마라는 거죠, 사마. 심한 누구예요? 외양 부거든. 어렸을 때 이름. 심화가 장수를 빌어. 누구 장수를 빌냐? 이 오시사카 궁에 있는 남제왕의 장수를 빌면서 이 거울 만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오케이. 그런데 이걸 이제 어떻게 발음하냐? 이게 이제 5세기 때 한자 발음을 빌려서 지금 이두로 이 백제 말을 갖다 이제 기록했다 이렇게 볼 때에 그때 이제 그 발음은 이 남자를 갖다가 이 정도로 돼요. 단. 그러니까 이거는 다나대 정도로 되는. 근데 뜻은 잘 모르겠어. 다나대가 무슨 뜻인지는. 단하면은 여러분 아는 학생 할지 몰라도 여기 인천으로 가다 보면은 또는 강화로 가다 보면은 거기에 이제 검단이라는
이런 지명이 있는데 이 지명이 백제에선 흔하게 나오는 말의 검단. 단. 그 단하고 요것도 그냥 같은 저 소리니까 이게 단이 높은데, 거룩한데, 그러니까 그런 제사를 지내던 데, 이런 곳이거든요, 단이. 이게 혹시 이것도 그런 뜻이 있지는 않나, 그런 짐작을 할 따르면 이제 자석을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대는 그것도 그렇고, 단하대라고 이제 있군 싶은데, 근데 보통 이걸 갖다가 일본 서기 책에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때 그 외왕, 게이타이 외왕의 이제 어렸을 때 이름을 오오토라고 이렇게 불러요. 오오토. 근데 이걸 갖다가 아까 그 마이요시라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오오토라고도 읽을 수는 있어요. 근데 훈으로, 그러니까 색에서 읽은 거죠. 뜻이 아니라. 아니, 소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전에 소리를 한 건 다 잊어버리고 혹시 이게 지금 720년을 쓴 책이니까 이때 이제 그 이름 갖다가 남자라는 말은 알고 그걸 갖다가 오더라고 이제 혹시나 읽지 않았나 이런 짐작을 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게이타이 왕이라는 것은 다들 믿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 게이타이 왕이 고다에 이제 나오는데 게이타이 왕 이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다나데 왕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나데 왕, 게이타 왕을 갖다가 장수를 빌면서, 걔 누구를 보내서 이 거름에 들었다 이런 얘기인데, 그 다음이 재밌어요. 오시사가, 이 왕이 오시사카 궁에 있었을 때 하는 얘기거든. 근데 그게 여기에 또 핵심이에요. 오시사카 궁이 어디 있었냐 하면 같으면은 현재 나라시가 있으면 그 밑에 사쿠라이 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궁터가 바로 이제 오시사카 궁이다 하는데 이 오시사카라는 이름이 그 다음 좀 봐줘요. 그 다음. 이건 아닌데 그 다음 조금 더 내려가서 조금 더 전으로 가봤어요. 바로 앞에. 뒤. 여기에. 오시사카 궁은 150년 동안 이상 외 정치의 중심지였었다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할 것 같으면요. 이 오시사가 오나가 히메라고 하는 유라쿠의 어머니 이제 기록이 나옵니다. 이게 420년대에 살던 유라쿠 곤지왕의 어머니예요. 이름이. 근데 여기 오시사카가 나오거든. 근데 이런 이름이 오시사카 나올 때는 연고가 있기 때문에 오시사카하고 그래서 이름이 이제 오시사카 이렇게 붙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이것은 뭘 뜻하냐? 유라쿠의 어머니의 생가가 거기 있었다. 또는 거기서 살았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얘기예요. 또 580년대 미다스라는 임금의 아들의 이름에 또 이게 있어. 오시사카라는 이름이. 그때에도 그 아들이 그것과 관련된 그런 이름을 갖게 된다는 것은 정적인 관련이 그때까지도 있었다. 오시사카 궁이. 이런 얘기. 그러니까 오시사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어떠한 정치 중심이었다고 이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케이. 그러면은 왕실이 관여되는 그런 궁 안에 누가 있었겠어요? 왕 아니면은 그 왕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왕은 죽었고 그 곤지왕은 유라쿠는 그럼 아들이 있었겠는데 아들이 바로 이제 5명 있었다고 그랬으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서 게이타이가 된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게이타라는 양반은 바로 곤지왕의 아들이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거는 그거 어떻게 하냐? 뭐 더 다른 증거가 있냐? 하면은 하나는 더 있어요.
531년에 82살로 양반이 죽어. 게이타이가. 그 난 게 언제냐고 540년 정도 되거든. 그때에 곤지왕의 아들 5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하고는 부합이 돼. 그럴듯해. 그런 점에서는. 그러니까 내 주장은 뭐냐면은 이 게이타이라는 양반은 오사카 궁에 있을 정도의 왕자의 말하자면은 신분이고 그 왕자는 누구냐? 곤지왕의 아들. 그러면은 이 시마왕하고는 사촌 관계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사촌이 물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외왕 자리는. 그것도 그렇대요. 언제든 자기 왕실 피부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혈연 관계가. 여기까지 이제 질문을 해봐요. 오케이? 게이타이 왕은 무령대왕의 사촌이다. 하는 거죠. 그건 더 올라가요. 아까 그 구리거울에, 아니, 더 앞에. 더. 오케이, 여기요. 아니, 그 뒤. 그래. 그게 이제 오시사카에 대한 얘기 끝났습니다. 그게 이제 사마가 이제 이 남제 다나데 왕의 장수를 빌면서 누구를 보냈냐? 보내되 가이쪼 비직. 이제 요게 또 재밌는 말이에요. 가이쪼라는 게, 주라는 것은 땅이라고 그랬어요. 주. 가이는 뭐예요? 우리 갯벌, 갯땅, 가이 하면은 이게 축축한 땅, 갯벌. 그게 이제 딱 들어맞는 게, 맨 처음에 가서 찾은 땅은 이렇게 갯벌이 많은 이런 땅이었었어요. 좋은 땅은 물론 원래 그 토백이들이 다 찾아오고 있었고, 그게 이제 그 오진 천왕이 맨 처음 개국왕으로서 쳐들어가거든. 그래서 찾은 땅이 가와치라고 하는데, 가와치가 바로 가이쭈가 이제 바뀐 말이에요. 가이쭈. 그러니까 주는 땅이라는,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랜드 이것 뜻하고, 가이는 갯벌 이런 뜻. 그래서 갯벌이 많은 그런 땅. 그 이름도 좀 그럴싸해요. 그걸 갖다가 고을을 다스리는 장관 이런 뜻이에요. 비직은. 그건 아주 용어예요, 이거는. 그 땅 갖다 다스리는 장관. 이 사람하고 예인 고모 슈리. 슈리 하면은 여진 말로 산호라는 뜻이랍니다. 근데 백제말로 비슷했을 거예요. 슈리 하면은 산호를 뜻해요. 이름이 산호야. 그리고 이제 금은 이제 검 떼는 거, 검은 산호. 이게 이름이에요. 이 사람이 예인이라고 그랬거든. 예인은 예맥할 때 예자예요.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의 일파가 이제 예 쪽인데, 이게 역사상에서 나타나는 것은 107년 서기전. 그때 한나라 때 이제 이 예족이 투항해가지고서 거기에 군을 하던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한나라하고 접촉을 해요. 한문하고. 그러니까 그 한문하고 일찍 접촉한 그런 이제 결례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한국, 그러니까 그 한반도의 동해안 따라서 쭉 남아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은, 그 간 곳마다 그이들이 이제 그 무슨 그 예 족장이었다, 백장이었다, 이런 그 배슬 자리 갖다 나타내는 도장이 나타나기 시작해. 그것이 이제 발굴돼가선 호암미술관이나 뭐 이런 데 지금 보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쭉 남아하는 것이 이제 보이는데, 하나 더 최근에 이제 500년대에 세운 석비가 발굴됐는데,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예족을 갖다가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켜가지고선 그거 갖다가 이제 탄압해서 죄다 이제 다스렸다는 그 내용이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면은, 이런 동해안 따라서 쭉 남아온 그런 예족, 그 일부가 결국은 일본까지 건너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규슈를 거쳐서 이 혼슈까지 이렇게 이민해가.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1세기, 미시 1세기, 이때부터 벌써 한문하고 접촉이 있던 사람들이라
농사도 잘하지, 또 뭐 길쌈도 잘하지, 술도 잘 빚지, 대장일도 잘하지, 뭐 하여튼 만능에 부자가 돼요. 저 족속이. 그래서 그 세부처가 잘 다루고 이러니까 아마 부탁하는 것 같아. 그러고선 이 시마가 이 장관하고 이런 이제 기술자하고 둘을 갖다 보내서 상동 아주 좋은 흰 구리를 갖다가 200칸 간 이제 어떤 단지 몰라도 200관을 갖다가 주면서 가서 이 거울을 갖다가 만들어서 이 양반한테 이제 바쳐라 이렇게 됐던 것 같아. 그게 우연히 공교롭게 와카야마라는 곳에서 농부가 이제 발굴돼가지고선 그게 국립박물관에 지금 보존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알 수 있는 건데 이것이 바로 뭘 뜻하냐 할 것 같으면은 게이타이 왕이 그러니까 시마왕, 무령왕이 된 이런 그 사이가 사춘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백제라는 무령대왕이 다스리는 나라하고 게이타라는 왕이 다스리는 외나라하고 이 사이가 아주 가까웠어요. 이것이 여러 가지 그 상황에서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이 무령왕이 왕이 된 다음에 514년에 오경박사라고 그러니까 그 유교의 이제 기본을 갖다가 잘 아는 그런 학자, 5가지의 경서에 능란한 그런 이제 학자, 그게 박사예요. 그 오경박사를 갖다가 이제 보냅니다. 그것도 한 번에 끝이는 게 아니에요. 3년 교대로 가요. 3년 교대로. 그래도 밑에 한두 번에 끝난 거 아니야. 몇 번씩. 그 정도로, 그러니까 외나라에 대해서 애정이 깊었던 거지. 무령대왕이.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성사에는 한 마디도 없죠, 물론. 일본서에도 그런 식으로 해석은 안 하고. 언제든지 이제 일본 또 일본식의 고유한 그런 이제 황국 사관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그 테두리 안에서 이제 해석을 모든 걸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순순히 탐으로와 그 종주국의 사이의 관계, 그것도 사중간이기 때문에 단짝이 되는 거죠. 그때도 그렇고 그 다음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 백제왕실하고 이제 이 왕실하고는 아주 그 가까운 한 푸치예요. 여기까지는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거슬러 올라갈 차례예요. 이건 위는 어떻게 되냐? 그거는 잠깐 쉬었다고 그러죠.